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여기 함께 자리하고 있는 분은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저는 대박클럽 리딩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 촬영은 옆에 있는 박 팀장이 저 대신 영상 촬영을 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주말 즉 토요일이나 혹은 일요일 영상 촬영은 총체적으로 제가 주도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 팀장은 제가 엄선하여 추천한 종목을 대신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박 팀장님, 우리 대방들에게 혹여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네, 대박님들 반갑습니다. 대박클럽 재료발굴팀 박 팀장입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에는 약사님께서 엄선 추천한 종목과 중요한 사항을 제가 전달해드리는 영상 촬영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대박남 박약사 채널에 많은 성원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월 10일 대박난 박약사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여러분들 연휴를 앞두고 드디어 이제 좀 마지막은 아니죠. 시장이 좀 휴장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좀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죠. 5천 라인에서는 어쨌든 간에 좀 조심해야 된다. 이 어떤 심리적 선이 있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했고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기억하실 거예요. 주가가 푹 빠질 때 박 팀장이 나와가지고 박 약사님 말씀 전해드렸죠. 겁먹지 말라, 쫄지 말라 이런 말 하면서 뉴스에서는 온갖 AI 거품론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는 폭락한다 하면서 인버스 레버리지에 대해 수요 몰린다 이런 얘기들을 떠들어대는데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근거 없는 게 아니라 2025년 11월 달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도 AI 거품론 터졌어요. 근데 이때도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 구간 나오면서 다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젠슨왕의 AI 투자 적절함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인터뷰 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옵션 만기일이 이틀이 남았어요. 지금 시장이 이제 어떤 지수가 이제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대박난 박약사도 대박클럽에서 매매를 굉장히 좀 자제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항상 여러분들 지수는 고점이 되면은 조정을 받습니다. 일반 테마주랑 다르게 항상 고점에서는 차익 매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코스피 지수거든요. 전고점이 지금 1, 2, 3, 4일 전, 그러니까 4거래일 전이죠. 4일 전이 아니라 5,376 찍고 나서, 그리고 이제 조정을 한번 쫙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대한민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 했고 쫙 대한민국 최대 대장주 200개 모아둔 종목, 시가총액 큰 거 200개 대기업 모아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200 지수가 오늘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 200 지수. 사실상 삼성 지금 지수는 뭐예요?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어떤 지수 흐름인데, 요거가 이제 이 두 종목이 줄을 이루고 있는 코스피 200 지수가 오늘 신고가를 찍었다 이거예요. 자, 신고가 찍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조정 받겠죠.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옵니다. 더군다나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코스닥 150도 오늘 굉장히 코스닥 지수가 특히 많이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저 장막판 돼가지고 거의 저점 찍으려고 안달을 했었네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뻔히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시장에 할 게 없냐? 아니죠. 할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시간에서도
우리가 뭐 반도체 종목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4차 산업 섹터, 그리고 심지어 우주항공 섹터, 태양광 이런 것들까지 언급드리면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쭉 파이가 커질 때는 그냥 뭐 눈 감고 뭐요? 반도체. 요거 보면 그냥 끝난다 그랬어요. 대한민국 3분의 1이 반도체고 지수가 곧 반도체, 반도체가 곧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어렵게 뭐 복잡하게 할 거 없이 반도체 대형주 산다 그러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수가 조금 정체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섹터별로 주요한 어떤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 주도주, 대장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전략을 언급드렸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새로운 이슈들이 이제 다시 터지고 그동안 잠잠했던 요 AI, 요게 이제 조금씩 부상을 하려고 다시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 AI 뭐 작년에도 엄청난 수익을 냈고 뭐 이런 종목인데 굉장히 올라갈 때 아주 큰 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오늘도 조금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지금은 3개로 끝나요. 여러분들 크게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반도체는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라 그랬어요? 이제 지겨워요. 이제 떨어지면 떨어지면 사라. 이거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제 지금 대박난 박약사 영상 한 번이라도 보셨는데 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조금이라도 들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투자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차트 분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뭐 증권거래세 개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면서 지수와 함께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대만의 TSMC가 2000조예요. 예, 2000조인데 삼성전자 이제 1000조 찍었고 두 개 다 합쳐도 2000이 안 돼요. 메모리 반도체 강자예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할 수 있는 그 기업이 3개밖에 없어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3개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의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근데 최근 들어서 요 마이크론이 6세대 고대역폭이 엔비디아의 납품이 좀 빠질 수 있다는 안 좋은 어떤 그런 평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얘네 둘이 논아먹는 거예요. 시가총액 2000조? 제가 볼 때 우습다 보거든요. 진짜 이게 근거 없는 팩트가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 6000조, TSMC 2000조인데 얘네 두 개 합쳐도 2000조가 안 된다고요. 말이 되냐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요 메모리의 어떤 최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낮다고.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사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마치 무슨 차트 분석해가지고 자 눌림목일 때 여기서 뭐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 자 올라가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펀더멘털적으로 우리가 사야 된다고. 그래서 떨어지면 사라 요걸 계속 언급드렸던 겁니다. 하이닉스 100만원까지도 보고 있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크게 볼 것도 말 것도 없어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SK 스퀘어. 왜 이게 이제 SK 하이닉스 최대 주주니까 요거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 요거 한 몇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대박난 박약사가 영상 올릴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예, 반도체주는 그냥 이걸로 끝나요. 그 외에도 소부장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소부장주에 대해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반도체. 그리고 왜냐하면 AI라든지 다른 걸 좀 다룰 거니까. 자, 두 번째 이슈가 있어요. AI. 오늘 그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다가 국가 AI 컴퓨팅 센터에 국산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탑재한다. 그러니까 NPU가 그동안에 이제 CPU, GPU를 넘어서서 AI 관련된 핵심적인 어떤 그런 처리 장치라 보시면 돼요. 그걸 이제 NPU라고 해요. 근데 요 NPU가 이제 AI 시대 이제 필수적인데 퓨리오사 AI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AI 하면은 뭐 굉장히 선진화된 기업이다 이러고 막 이재명 대통령이 칭찬도 하고 방문도 했었던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 퓨리오사 AI가 뭐 LG랑 손잡고 그런 NPU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에 나선다 이렇게 나오면서 NPU 관련주들이 굉장히 떴습니다. AI 관련주, 특히 요 퓨리오사 관련주들. 그래서 요 퓨리오사에 투자했었던 기업, 요런 인베스트 기업들, 그리고 포바이포라든지 요 나우아이비, 요것도 이제 인베스트 창투사 기업이죠. 솔트록스 요런 기업들이 이제 좀 진행을 했는데 이 여러분들 쉬워요. 이것도 진짜로 이거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기
기억나시죠? 요것도 일종의 그런 뭐 이게 조금 뭐 창투사냐, 뭐 벤처 투자냐, 뭐 그런 뭐 VC냐, 여러 가지 조금씩 사모펀드냐 조금씩 다르긴 한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런 어떤 신기술이라든지 스타트업, 어떤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유망한 기업들을 이렇게 지분 매입해가지고 투자하는 기업들이라 보시면 돼요, 쉽게. 근데 이 미래에셋 투자 제가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했어요? 뭐 물론 차트 분석도 했는데, 과거에 이게 이제 스페이스 X 관련 주잖아요. 근데 과거에 스페이스 X나 쿠팡, 야놀자 요런 관련주들 언급하면서 과거 차트 보여주면서 어떻게 간다 이렇게 하고, 요쯤에서 들어가지고 수익률을 우리가 크게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요 인베스트, 이게 이제 DSC 인베스트먼트, 뭐 TS, 그러니까 인베스트는 다 창투사예요. 그래서 DS 인베스트먼트도 지금 신고가 오늘 그 상한가를 했는데, 요것도 여러분들 쉬워요. 우리가 과거에 퓨리오사 관련주들이 한번 떴었던 적이 오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있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2025년도 2월달 한번 보시면 돼요. 차트 볼까요? 요때거든요. 요때. 요 2월달. 요때. 이때 주가 딱 올라가 버리죠. 근데 한 달 정도 올라가 버리고 주가가 흐지부지하다가 좀 빠져버리고, 그리고 4월 때도 한번 쭉 올라가 버리다 한 달 좀 안 올리다가 빠져버리고, 이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기성으로 갔어요. 이때 2월달에 뭔 일이 있었냐면은 미국 메타가 퓨리오사 AI 인수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그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갖고 인베스트 기업들, 그때 퓨리오사에 뭐 투자했었던 그런 기업들 막 묻지마식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고, 요 4월달에 이때 기억나세요? 25년 4월. 이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 전에, 당선 전에 예비 후보 시절에, 대선 예비 후보 시절에 퓨리오사 AI 막 방문했잖아요. 그래서 인공지능 엄청나게 키운다고 그때 뉴스 나오고 막 보도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퓨리오사 AI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굉장히 막 큰 폭으로,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갔어요. 2배 반, 250% 막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이게 MPU 관련주 해가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 근데 얘네들 특징이 한 방에 끝나지가 않아요, 항상. 그러니까 조금 막 주가가 지저분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방에 끝나진 않습니다. 쫙 올렸다가 쫙 내려버려요. 이게 퓨리오사 AI 관련주 과거의 어떤 특징입니다. 물론 뭐 과거 차트랑 똑같이 가냐? 그건 아니에요. 왜? 주가라는 거는 답이 없는 거니까. 근데 미래에셋 벤처투자 박 팀장이 정확히 예측을 했죠. 올라간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퓨리오사 AI 관련주 과거 차트 봤을 때 요거 올라갈 여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TS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고요. 요것도 지금 뭐 전고점 이제 막 베껴버렸죠. 지금 상한가인데 여기서 한번 쭉 조정받았다 올릴 수도 있고, 바로 갭 띄어서 올릴 수도 있겠죠. 이거 뭐 미래에셋 벤처투자는 한번 살짝 음봉 나왔다 올려버리고, 4x4, 대표적인 인공지능, 요것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꿈틀꿈틀 거리죠. 거래량 나오면서 나우아이비, 솔트록스, 요런 것들 한번 뭐 지켜보세요. 요런 것들은 근데 좀 요리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박약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요거 약간 좀 고수의 영역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래서 좀 요리는 필요한데, 과거 차트 비교했을 때 퓨리오사 AI 관련주를 한번 쫙 올렸다가 100%, 200% 올렸다가 이게 꺾여버렸다, 요런 맥락을 봤을 때 지금도 올라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 요런 맥락으로 조금 퓨리오사 AI 관련주들 좀 보시면 되겠고, 로봇주들도 보셔야 돼요. 오늘 유진 로봇 나홀로 상승합니다. 근데 로봇이 지금 여러분들 그 로봇주는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되는데, 현재 로봇 대전쟁이 시작됐다. 대전쟁이 시작됐다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요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가 그 자동차 만드는 공장을 일부 정지를 하고 요것을 옵티머스 만든 로봇으로 전환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정지까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돼요. 지금 언론사나 이런 데서 무슨 테슬라가 전기차 만드는 거 이제 다 정리해버리고 로봇 만든다 이렇게 보도한 데 있는데, 완전히 엉터리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그건 미래에는 그럴 수 있는데, 테슬라의 매출은 뭐다? 아직까지 전기차로 지금 매출을 상당히 이루고 있어요. 테슬라에서 정지했다는 거는 모델 X 이게 여러분들 가격이 저기 1억 3천만 원이 넘어요. 고성능 전기차예요, 이게. 그러니까 많이 팔리지 않는 공정을 조금 줄이고 요거를 로봇을 만든다는 거지,
테슬라에서 많이 판매되는 대부분 90% 이상 판매되는 모델 Y, 모델 3 요거는 그대로 지금 갑니다. 기가 상하이든 뭐든 간에. 근데 이거 뭣도 모르고 언론사에서 뭐 테슬라 전기차 없애고 이제 로봇만 만든다 이런 헛소리 탱탱 하는데 진짜 하나도 요거 조금만 뉴스만 검색해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나는 거예요. 1억 3천만 원짜리 차이기 때문에 많이 팔리지가 않아요. 이 차가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차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공정을 멈추고 요거를 옵티머스 100만 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론 머스크가 그 주주 앞에서 이제 선언한 게 있어요. 몇 가지 미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옵티머스 100만 대를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은 얘가 나중에 그런 성과급으로 뭐 1000조 원 가까이 받는다는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있죠. 이거 말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런 부분 때문에 그 옵티머스에 이제 열을 올리는 거지. 뭐 마치 전기차는 이제 안 만들고 이렇게 언론사 표현하는 거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에 막 무조건 현혹되면 안 돼요. 그거 무슨 몇십 년 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 차, 요거 안 만든다는 거예요. 요거를. 예, 이거 한번 좀 정정해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테슬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지금 현대에서도 난리 났어요. 아틀라스가, 예, 현대에서도 아틀라스 공개했죠. 이게 지금 실전 훈련 공개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현대에서도 26년, 27년도에 이제 공장에다가 투입을 한다고 해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90% 인당이 자동화 공정이 시작됐고 그 현대차는 아직까지 조금 이제 사람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단가가 비싸요. 그래서 그 미래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그 로봇이 굉장히 미래다 이렇게 지금 하고 로봇 전쟁이 시작됐다. 자, 미국 여러분들, 중국 이렇게 지금 로봇 패권이 시작됐는데 얘네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미국은 로봇이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기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AI, 그러니까 두뇌. 근데 중국은 뭐가 잘 되는 줄 아세요? 하드웨어. 모터라든지 관절 요런 것들이 저렴하게 잘 만들어요. 저렴하게. 예. 그러니까 요게 최강이라고요. 근데 이거 두 개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다 된 기업이 있는데 이게 바로 테슬라의 옵티머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옵티머스를 따라가기 위해서 아틀라스, 현대차가 아틀라스에 열을 올리고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이런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물론 로봇이 미래의 어떤 4차 산업에 굉장히 큰 사업인 건 있는데 왜 이렇게 로봇에 열을 올리냐 이 이유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자를 뭐 대체하기 위한 것도 있죠. 특히 대한민국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노조에 관련된 어떤 권한이 너무 세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사실 터지잖아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노동권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인간을 대체한 노동력을 제시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이 로봇은요, 여러분들 모든 산업에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봐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사실 자동차로서 기능만 되잖아요. 물론 안에서 뭐 TV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동차만 되는데 로봇은 가정부도 되고요. 청소 로봇도 되고요. 예, 산업용은 로봇, 운반 로봇도 되고 심지어 로봇이 자동차 운전할 수도 있고요. 자율주행 로봇도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가 의료 로봇도 될 수 있어요. 그 일론 머스크가 의대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수술할 수 있다고. 예. 왜냐하면 사람이 의사가 어떤 완벽한 의사가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10년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막대한 자금과 막대한 노력. 근데 로봇은 하드웨어만 만들어 놓잖아요. 그냥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 한번 하면은 수술 로봇이 바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 이 10년치를 그냥 1분만 해도 만들 수 있는 게 로봇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산업에 전부 이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대기업 빅테크에서 이 로봇의 혈안이 돼가지고 로봇 투자를 하는 겁니다. 가정부, 산업용으로 자동차 로봇, 그 자동차 운전할 수 있는 로봇, 의료용 로봇 다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의 혈안이 된 거다. 이런 거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진 로봇, 예, 대동기업, 뭐 한국행 컴퍼니, 요거는 조금 타이어주의이기도 해요. 타이어주, 여러분들 타이어주의지만 얘가 로봇에 관련된 간접적 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들을 부상됩니다. 신고가 기본적으로 들어갔지만 뭐 과거 차트도 이렇게 보면 신고가 들어가 조금 흐지부지 눌림받다가 올라가고 눌림받다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실적주의이기도 하거든요. 좀 요즘 타이어 실적이 조금 턴어라운드 되고 증권사 리포트가 좀 좋은 부분도 있는데 요것도 조금 눌린 구간을 좀 잘 이용해 볼 만 하겠죠.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YJ 링크 이런 종목 좀 지저분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로봇주들 좀 관심은 앞으로도 가져야 된다.
이런 맥락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대박반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냐. 이번에 큰 매매, 많은 매매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왜? 시장이 굉장히 전강약후입니다. 지금 계속. 그리고 코스피 5,000대에서 조정받는 시장이기 때문에 무리한 진입보다는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선 두들기는 그런 전략으로 우리가 들어가는데요. 먼저 현대건설. 요거는 이제 포트 분산 차원에서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5일날 진입을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짧게 어저께 여기 이제 슈팅 나올 때 원래 이게 전고점 뚫을 때 한번 나왔으면 더 좋았는데 위에서 지수와 함께 좀 여기가 이제 막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프로그램 매도세를 보면서 요거는 좀 짧게 수익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현대건설은 이제 원전주이기도 하고요, 부동산주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동산주가 좀 안 먹혀요. 그래서 원전주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플랜트 관련주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하나솔루션 중요해요. 이거 하나솔루션이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솔루션이 여러분 친환경 기업인가요? 과거엔 그랬죠. 태양광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무슨 기업이라 그랬어요? 이제 우주항공 기업이라 그랬어요. 왜? 일론 머스크가 AI 데이터 센터를 어디다 지어요? 우주에다가 지어버린다. 우주에 태양광 받으면 그 자체로 엄청난 에너지, 무료 에너지를 얻어버리니까 지금 실제로 중국 기업을 지금 뭐 여러가지 그 출장을 다닌다고 해요. 요 관련 구매 관련자들이. 근데 제가 봤을 땐 조만간에 요 하나솔루션도 러브콜 한번 하지 않을까. 이거는 좀 예측이지만, 조심스러운 예측이지만 지금 태양광 관련된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 테마로 엮인다. 요런 부분에서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하나솔루션도 우리가 요 어저께 장대 한번 여기서 이제 5일선 라인에서 만약에 꺾여져 버리면 일단 좀 지켜볼라 했는데 한 번 더 슈팅이 나와버리더라고요. 거래량 실리면서. 그래서 요것도 어저께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당일날 매도를 했습니다. 요 장대 양봉 내에서.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수익 매도를 진행을 하였고, 그리고 요 LK3야. 요거 저번에 박약사님이 이제 추천주로 드렸던 종목이죠. 요거 조금 들고 아마 유튜브 보고 잡으셨던 분들은 수익이 그래도 꽤 나왔을 것 같은데, 요 LK3양도 요 어저께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요것도 짧게 한 7%대 수익 매도를 진행했어요. 요 부분 프로그램 매수세가 나오면서 요것도 수익 매도를 좀 진행을 했는데, 위에가 이제 눌려요. 꼬리가 달리면서. 아직 펀더멘털이라든지 수급도 좋아요. 근데 지금 지수가 굉장히 눌립니다. 특히 코스닥이 많이 눌리기 때문에 조금 요것도 짧게 들어갔습니다. 이게 시장이 여러분 유동성 있게 전략적으로 매매를 해야 돼요. 만약에 지금 시장 흐름이 좋다? 들고 가야죠. 들고 가야죠. 근데 지금은 짧게 우리가 매도를 했고, 뉴로핏 요거 좀 AI 의료주의죠. 요게 이제 뭐 나중에 AI 로봇주와도 조금 연관성이 있는 기업이기도 해요. 요 뉴로핏 같은 경우에도 요거 이제 오늘 매매를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전강약후예요. 굉장히 떠가지고 빠지고 코스닥도 빠지는 시장인데, 이렇게 상장한 지 오래 안 된 기업들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좀 깔끔해요. 지금 여기가 지금 그 상장 시초가거든요. 이 부분. 근데 얘가 지금 어쨌든 여기를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뚫었는데 힘 못 받고 이렇게 받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받치고 올려버리죠. 여기서 만약에 요 라인에서 밑으로 빠져버리면은 이거 이제 힘들어요.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요런데 버티고 다시 강력하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중장기 수급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뉴로핏 여기서 한번 가다가 조정 크게 받는데 강력하게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요 수급 받치면서 매수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같은 시장, 특히 코스닥 빠지는 시장에서도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 수익 매도를 진행했다. 요것도 짧게 요 6%대 수익 매도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짧게 우리가 지금 이것도 들고 갔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요 시장은 여러분 빠져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계속 나와요. 뭐 하나솔루션, LK3양, 뉴로피처럼 짧게든 길게든 어쨌든 대박반에서는 20% 몇 퍼센트요? 20% 수익 낼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승장에는 이런 대형 반도체주, 그리고 어떤 조정 하락장에는
이런 짧게 방망이를 잡으면서 전략적으로 매매, 특히 프로그램 매매,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이게 실질적으로 종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세 개 종목을 우리가 짧게 또는 길게 전략적으로 20%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지금 시장에서 어려운 분들은 꼭 관심을 갖고 박약사님 도움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설날이기 때문에 그 박약사님이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설날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어떤 혜택이 있기 때문에 좀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팀장이 하는 게 아니라 박약사님이 직접 진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설날 두고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오늘 화요일인데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느냐. 지금 시장도 굉장히 좀 어렵고 이러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뭐 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떨어지면 사라 유효합니다. 대형 반도체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유효하고, 첫 번째로는 자, 유진로봇, 요 아까 한번 언급드렸죠. 로봇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한번 언급드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요 로봇에다가 혈안이 돼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로봇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로봇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왜 허구만한 로봇 중에서 요 유진 로봇이냐? 요 유진 로봇이 여러분들 한국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의외로 한국 기업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혹시 유진 그룹의 그 유진 아니냐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요거 의외로 지금 독일 회사에서 지분을 대주주로 있는 기업 중 하나예요, 실제로. 그래서 요 지분 분석 보시면요, 여기 시만이라는 기업 있죠, 요 시만. 요게 최대주주거든요. 얘가 요 합작 회사인데 얘의 관련 최대주가 뭐냐면 밀레 아실 거예요, 독일. 요 조금 우리 주부님들 아마 밀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레. 조금 내가 프리미엄 어떤 가전제품을 쓴다, 요 밀레. 예, 밀레 아마 쓰시는 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레의 어떻게 보면은 핵심 관계사다, 계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십니다. 간접적이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독일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독일 회사에서 눈독 들인 기업 중 하나예요. 근데 그동안 조금 관심을 못 받은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요 유진로봇 오늘 약할 때 올라갑니다. 시장 강해서 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나쁜 건 아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독보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 다 빠지는데 이렇게 올라간다?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는 거예요. 일단 관심 가져야 돼요. 거래량도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 보면 여러분들 25년 자 봐요. 얘도 보면은 25년도 5월달에 이렇게 보면은 요때 한번 또 그 로봇 타면서 촥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때 지금 5월 15일날 거래량 터지면서 여기 요 거래량 터지면서 장대항공 터졌죠. 저번에 토요일날 박약사님 영상 중에 보면은 이렇게 장대항공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는 거 조심해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저희 대박난 박약사가 아니라 뭐 어떤 주식 유튜브든 뭐 책이든 보면은 거래량이 동반되는 장대항공 조심해라, 이거는 솔직히 진짜 맞는 말이에요. 예, 뭐 다른 유튜버나 경제방송이 얘기하니까 뭐 우리는 다르게 얘기한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좀 진리입니다.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항공이 터지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번에 보면은 요 거래량이 터져버렸죠. 아니, 장대항공 터지죠. 여기 이게 언제야? 이때 1월 26일날 1월 23일날 여기 터지잖아요, 장대항공. 그죠? 여기에. 근데 거래량이 터져요? 요때? 안 터지죠. 이때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가 요 꼴이 안 달고 밑으로 빠졌다? 일단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쳐다도 보면 안 돼. 근데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올라갈 때 촥 터졌다, 이게 조정 촥 받을 때 어때요? 거래량이 없어요. 이거 진짜 이상해. 이거 내린 거는 진짜 이상해. 받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가 굉장히 어떤 핵심 자리인데, 이거 뭐 우리가 어쨌든 이건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얘가 지금 5일선, 11선, 21선 여기 붙여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거래량 실리죠. 예, 양봉 탑니다. 5일선 줄타기 들어갔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2차 파동 간다는 거예요. 2차 파동. 예,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된다. 기술적으로나 어떤 재료적으로나 요거는 관심 갖고 쭉 2차 파동 나온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 박약선님이 선정하신 종목으로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솔루션입니다. 이제는 우주항공주입니다. 우주항공주. 예, AI 데이터 센터를
땅에다 지지 않고 우주에다가 날려버리는 일론 머스크 계획이 지금 스페이스 X를 통해 가지고 실제 그 준비 착수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먼 미래가 아닙니다. 진짜 이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페이스 X 관련주 하면은 막 살짝 엮이기만 해도 다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엮인 상태입니다. 스페이스 X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뭐 석유화학이라든지 친환경 태양광 이런 것들이 수익성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이런 어떤 우주항공의 새로운 어떤 테마에 같이 엮이고 실제 가능성이 많아지면서 요거는 앞으로 우리가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요 박스권 라인은 강하게 뚫잖아요. 뚫을 때 찔끔찔끔 뚫으면은 요게 조정이 좀 애매하게 이렇게 받으면서 되게 차트가 막 뭉개져요. 어려워져요. 안 올라가는 건 아닌데, 근데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량 터지니까 이러면 쉬워지는 거예요. 특히 시장 빠질 때 이렇게 나온다? 뭐 있는 겁니다. 지금 스페이스 X, 테슬라 관련된 사람들이 그 중국 기업을 지금 몰색하고 있어요. 아마 단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솔루션이 기술력에 절대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 지켜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참 힘든 시장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시장이 여러분들 제2 기회가 오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왜 이 기회가 오냐면은, 여러분들 최근에 정부에서 그 부동산 다주택자들을 굉장히 잡고 있잖아요. 특히 양도세 중과 시한을 넘기지 않으면서 굉장히 지금 매도세가 많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이제 보유세까지 건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요 부동산에, 대한민국은 어쨌든 뭐 중산층의 거의 한 70%, 80%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만 요 증시로 이동이 되면은 증시가 개인 매수세나 또는 펀드, ETF를 통해서 간접 매수세로 앞으로 올라갈 여지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같이 올라가면 좋은데, 안타깝게 대한민국은 요 부동산 자금이 좀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더 좋아요, 주식에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추가 매수세라든지 세제개혁, 그리고 6월달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이 굵직한 이벤트가 남아있어서 조정받는 요런 구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금 수익 낼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앞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기회에 꼭 한번 대박클럽에 한번 좀 편승하셔서 박약사님 도움을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특히 다음주 설날 있기 때문에 요 이벤트 진행해요. 설날 이벤트를 박약사님이 직접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 내가 좀 수익이 크지 않거나 손실 보시는 분들은 진짜 이거는 좀 힘든 거예요. 손실 분들은 한번 꼭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받고 이벤트 문의 주셔가지고 좀 두 마리 토끼 한번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